안녕하세요. 지금 모신 분은 셰프님이시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참 독특한 캐리어를 갖고 계세요. 뭐 우선 인사해 주시고 한번 그거를 쭉 흩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르미 컨설팅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학부를 조리를 전공을 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여러 가지 레스토랑,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 레스토랑,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호텔도 규모가 조금 작은 곳에서부터 조금 규모가 있는 데까지 경험을 해보고 현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한번 나이와 왜냐면 이분은 지금 전공도 몇 번 바꾸시고, 오케이? 한번 흩어주세요. 보통 조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고등학생이나 그 이전부터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만드는 거를 좋아는 했지만 제 고등학교는 그렇게 진학을 하지 못했고 대학교도 원래는 자율전공학과로 갔다가 경제학과를 선택을 했었고 그러다가 조금 한 학기를 휴학을 하면서 정말 내 길이 이 길인가 고민을 하고 다시 복학을 하면서 조리과로 전과를 했고요. 조리과로 전과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 수업도 듣고 알바나 인턴십을 하면서 여러 레스토랑, 한식, 양식, 햄버거 가게, 궁중음식 연구원 이런 데서도 경험을 했었고요. 프랑스가 그 country of gastronomy니까 저는 프랑스에서 요리를 조금 더 배우고 싶었는데 사실 교환학생으로는 요리로 가는 프로그램은 없어가지고 가서 경영을 한 학기 동안 배우고 가서 특히 스페인이 더 좋았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한 학기 수업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스페인이랑 프랑스를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일적인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한 학기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인턴십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때 J1 비자로 미국 인턴십을 준비를 했었고 처음에는 플로리다에 있는 좀 작은 규모의 호텔에서 그 일을 하게 됐었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랑자의 삶을 좀 즐겼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뉴욕에서 좀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고요. 얼마 동안요? 거의 총 합쳐서는 한 1년 조금 안 됐었어요. 그 유명한 뉴욕에서는 한 7개월 정도 일했었고 플로리다에서는 한 4개월 반 정도 일했었고 더 남아달라는 권유가 있었지만 저는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야 되는 입장이었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교생 실습하면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이제 그때 갑자기 TO가 또 임용고시 TO가 많이 뜨는 바람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용고시를 합격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고시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붙으셨어요? 네네. 와우. 운이 좋게 그렇게 됐습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교사로 얼마 동안 계신 거죠? 저는 거의 지금은 3년 차. 와, 그럼 총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한 학기, 한 학년에 한 40명에서 한 45명 정도 있는데 3년 차라서 한 100명 조금 넘는 그런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어떤 고등학교인가요? 네네. 대부분 졸업하고 나서 어떤 길을 택해요? 요즘에 학생들은 제가 제과제빵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과제빵 조리는 전문대학교가 사실 많아서 전문대학교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취업을 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요즘은 또 유학을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거를 하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교직을 선택한 이유는 뭐세요? 사실 제가 미국에서 1년 정도 있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던 건데 사실 몸이 많이 고됐던 것도 사실이고 그때도 그 매일 같은 작업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취미 생활도 하고 싶고 나만의 삶이 좀 있고 싶은데 또 이 주방에 있는 아이들은 또 일이 끝나면 바로 퇴근하는 게 아니라 또 바에 가서 술 한잔 하면서 또 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또 피드백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몸이 많이 지쳤던 것 같아서 교직을 하면 이제 저녁도 있고 방학도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또 다시 시도해볼 수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임용고시를 합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붙어가지고 네. 국내파들이 이렇게 구독자님이 했던 해외 경험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해외 쪽으로 좀 경력을 이렇게 쌓고 싶은 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요 J1 비자 얻어가지고 한 거는 지원하시고 막 노력하신 거죠. 네네. 어떻게 하신 건지 이걸 좀. 사실 보통은 에이전시를 통해서 에이전시가 제휴 맺고 있는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해외 취업 경우. 네네. 그렇게 해서 뭐 해외 취업 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받고 그랬는데요. 저는 중간에 한 번 그 직장을 바꾼 케이스여서 조금 독특한 케이스긴 하지만 그렇게 한 번 바꾸면서 아 내가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서도 혼자서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J1으로 요리사 인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전문대학교 이상을 재학을 하고 있으며 저도 재학 중에 다녀왔었고 그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그냥 자기가 딱 리스트 딱 뽑아가지고 해외 레스토랑, 호텔 자기소개서 쓰고 이력서 쓰고 그냥 보낸 거예요? 사실 에이전시에서 거의 매칭이 되다시피 하는데 나는 꼭 이 뭐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뭐 B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싶어 이럴 경우에 본인이 지원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서 일을 했던 케이스도 사실 한국에서 인턴을 그전에는 한 번도 채용해보지 못했던 케이스였는데 스타주라고 요리하는 업계에서는 이렇게 무급으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을 스타주라고 하는데 제가 플로리다에 있으면서 스타주를 했던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투잡을 뛴 셈이죠. 그래서 스타주를 하면서 그 셰프와 친해지면서 이제 셰프가 나는 근데 직업을 한번 바꾸고 싶다. 나는 캘리포니아에 진짜 가보고 싶었고 근데 혹시 너가 아는 셰프가 있으면 혹시 외국인 인턴 채용하는 그런 셰프 있으면 나 좀 추천해 줄 수 있니?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가장 빨리 답장이 왔던 곳이 뉴욕에 있는 그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소개를 해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쪽 인더스트리는 그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죠. 네네, 엄청 중요한 것 그러니까 취업하는 것도 진짜 이분들이 한마디만 딱 해주면 자기 친구한테 여기 괜찮은 친구 하나 있다.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인턴들을 다양하게 미국 업체들이 뽑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를 어디서든 뽑아주면 나는 무조건 가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그 스타주 했던 레스토랑의 다른 그 동료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여기 이런 3스타 레스토랑에서도 인턴십 했었고 너도 여기서도 일할 수 있을걸? 막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 있으면 정보가 많지 않으니까 어떤 기업에 내가 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알아보고 나는 꼭 이런 여기 호텔, 여기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하면 직접 메일을 보내서 J1 인턴을 뽑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이렇게 수속을 밟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포인트는 다양한 창구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에이전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진짜 그냥 한번 딱 하는 것도 되고 아니면은 벌써 담근 데서 거기를 통해서 인맥으로 해가지고 네. 하는 것도 있고 네. 근데 그 스타주 얘기 좀 하죠. 네. 그럼 스타주로 얼마 동안 계셨어요? 4개월? 스타주로 있었던 거는 1개월이고요. 사실 그 플로리다 그 작은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셰프가 한 7월 초에 좀 플로리다 덥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휴가를 줬었는데 저는 정말 그 요리를 너무 배우고 싶어서 미국에 간 거여서 그 일주일을 뭐 디즈니나 이런 데 가기보다는 그 플로리다에서 유명한 그런 가장 팬시한 식당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CV랑 레주메랑 커버레터 이런 거 다 준비를 해가지고 되게 몇몇 레스토랑에 갔었고요. 근데 한 2군데에서는 그냥 그 리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너를 돈을 안 주고 고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었고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만 배우려고 했었는데 또 정도 많고 그 셰프님도 너무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거의 한 달을 같이 일했었고요. 그러면서 휴가가 끝나니까 이제 다시 호텔로 가야 되는데 이제 호텔에서 오전까지 일을 하고 8시부터 4시까지 일하고 4시에 끝나면 이제 다시 그 레스토랑에 달려가가지고 또 일을 하고 이런 생활을 그러면 스타주를 되게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보통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그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은 한 2개월, 한 3개월 정도 스타주를 하고 이 아이들 약간 검증 단계라고 하죠. 보통 그 과정을 거치고 정식 직원이 되는. 그러니까 완전 무급이에요? 네네. 밥은 줘요, 근데? 밥은 주죠. 밥은 주고 사랑도 주고요. 뭘 준다고요? 사랑을 준다고. 관심과 사랑을 주고요. 아, 관심과 네. 가르쳐주고? 네, 가르쳐주고.
근데 스타즈를 그냥 저도 되게 아쉬웠던 게 몇 개월 단위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스타즈를 하루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레스토랑 체험? 그래서 예를 들면 뉴욕의 뭐 11 머디슨 파크는 미슐랭 3스타인데 거기 식사 하나만 해도 한 500불, 600불 하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스타즈를 하면 애들이 미국 애들도 친절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거 나 먹어볼 수 있어? 이러면 다 경험을 해볼 수도 있고 보통 뭐 칼이나 이런 거 들고 가서 뭐 재료 썰기나 기본적인 걸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3스타 같은 경우는 안에서 허브 따고 이런 기본적인 일들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도와주면서 어떻게 이 주방이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보고 그런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재밌는 에피소드랑 그동안 제가 해외에서 겪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플로리다 호텔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요. 보통 주방에 직원이 1명에서 2명 정도가 모든 직원들 한 200인분이 되는 식사를 준비를 하거든요. 그날은 제가 그 당번이 됐었는데 돼지고기 안심이 있어가지고 탕수육을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소스를 따로 찍어 먹으려고 눅눅해지니까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때 나중에 식사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한 직원이 와서 그때 너가 만든 숲이 정말 맛있었다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무슨 숲? 그 탕수육 소스를 숲으로 알고 이렇게 마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스타주를 할 때였었는데요. 그 이탈리안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었어요. 거기 레스토랑에서 20년 동안 파스타만 만든 그 셰프님이 계셨는데 좀 대견하다는 듯이 많이 이렇게 보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 여기서 공짜로 또 요리를 배울 거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이 되게 기특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헤드 셰프가 따로 있고 파스타 만드는 그 셰프님이 따로 계신데 근데 그 파스타 만드는 방법을 그 모든 직원들한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이제 나 좀 알려줘 하면 500불 내라고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나도 파스타 배우고 싶어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헤드 셰프가 얘 파스타 가르쳐 줘라 라고 말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 말을 했을 때 이제 다른 직원들이 저 애한테 파스타 절대 가르쳐 주지 마 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고 나중에 들었지만 그래서 그 레스토랑이 월요일마다 문을 닫았는데 그 월요일에 저를 몰래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파스타를 가르쳐 주셨고 제가 너무 감사드려서 이렇게 50불을 팁으로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이거는 제가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요리사를 하시면 당연히 주방에서 레스토랑, 호텔에서 일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 빌바오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빌바오에 보면 구겐하임 그 미술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미술관 안에 그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거기를 예약을 하고 그 예약을 하기 전에 그 허름한 가게에서 그 3불짜리 그 감자 오믈렛이라고 하는데 그 또르띠아 데 파타타라고 하는 그 감자 오믈렛과 그 스페니시 감자 오믈렛과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이제 미술관을 탐방한 다음에 그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때 3불짜리 그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미술관을 돌고 그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데 그 레스토랑의 가격은 한 200불? 한 250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50불짜리 밥을 먹으면서 계속 그 3불짜리 그 또르티아 데 파타타가 계속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250불짜리 식사를 끝내고 나서 바로 그 레스토랑에 가서 근데 저는 또 스페니쉬를 할 줄 몰랐어가지고 그 가게 앞에서 구글 번역기로 이 감자 오믈렛은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 한 문장을 외웠어가지고 이제 그 레스토랑에 문을 열고 가서 이게 꼬모세 아세 또르띠아 데 파타타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스페니시 그 직원분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랩탑을 들고 와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막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때 했던 그 문장이 정말 몇 년이 지나 지금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으로 네, 남습니다.
해외를 경험을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우리 한식이라고 할지라도 좀 다양한 시선으로 음식을 대하고 디시를 만든다는 거를 느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있었던 뉴욕의 레스토랑이 조금 아시안 터치가 가미된 식당이어가지고 저희는 동치미 하면 그냥 우리 숯불갈비 옆에 나오는 사이드 디시처럼 이렇게 먹는 그런 메뉴였는데 그쪽에서는 그 물김치, 그 동치미를 담궈서 그걸 다신 물과 화이트 와인 비네거랑 섞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액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얼려가지고 다시 숟가락으로 긁어서 그 농어 타르타르 위에 올려주는 그렇게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 사실 퓨전이라고 하면 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겠지만 사실 뭐 햄버거에 고추장 넣고 햄버거에 김치 넣는다고 해서 그게 퓨전이 아니라 이게 진짜 이렇게 고급지게 터치를 가미를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도 느꼈고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쌀이 주식이지만 그런 걸로 푸딩을 만들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선인장을 잘 식용으로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선인장들도 퓨레 같은 걸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 좀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미국은 특히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너츠류뿐만 아니라 뭐 당근 알러지, 양파 알러지, 뭐 여러 가지 알러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메뉴를 어떻게 짜고 또 만약에 그런 단체 손님이 있다면 단체 손님 중에 거의 20명이 단체 손님이면 10명 이상이 다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또 메뉴를 구성하는지 그런 것들도 배울 수 있고 또 이거는 또 문화의 차이점인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좀 시도를 해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잘 가르쳐주지 않는 느낌이 많았었는데 외국은 정말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심지어 레시피도 알려주고 제가 우연히 그 컨퍼런스에 가서 알게 된 그 한국계 미국인 셰프님을 알게 됐었는데 그때 페이스북 친구로 남았을 뿐인데도 저한테도 본인 레스토랑에서 만드는 거 레시피도 다 알려주시고 막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라고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외를 경험하면 좋은 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요리사가 요리를 전공을 했을 때 주방 안에서만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 선배들이 가는 길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데요. 요리를 계속 하면서 본인 것을 만들어서 나만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매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뭐 푸드트럭이나 푸드트럭도 매장이긴 한데 뭐 인스타그램으로 주문 판매만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해외에서 요리 학교를 나와서 아예 정착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보통 어학원으로 일단 한 6개월 정도 등록을 했다가 유학을 하고 유학하는 그 중간중간에 인턴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턴십 스타주를 하고 이제 취업 비자를 받아서 그쪽에 이렇게 정착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식품 회사에 가시는 선배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CJ나 뭐 농심, 교촌, SPC, 오뚜기, 풀무원 이런 데서 뭐 R&D 포지션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재료 같은 거, 재료 구매, 검수 관리 이런 분야도 있고 푸드 마케팅 그런 거 기획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또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기내식 조리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내식 조리사 또는 급식 조리사 등등 회사에 취직을 하셔서 본인의 커리어를 쌓으시는 분도 계셨고요. 저처럼 이렇게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서 아이들 조리, 제과제빵을 가르치는 케이스도 있고 아예 석박사로 유학을 가는 케이스는 그 푸드 서비스 매니지먼트라는 학과가 사실은 조금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고 아예 하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로 가서 이렇게 다양하게 호텔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와서 이제 교수 등등으로 커리어를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봤던 분들 중에서는 저도 한 2분 정도 봤었는데 관저 요리사로 일을 하시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나라의 기빈이나 뭐 UN 사무총장 등등 전 세계의 그런 대사나 저명하신 분들을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같고요. 또 호텔도 사실 분야가 다양한데 뭐 연애 주방도 있고 호텔 내 뷔페, 레스토랑, 뭐 룸서비스, 조식, 뭐 바도 있고 스낵, 뭐 브런치 등등 분야가 다양한데 사실 그 분야들 하나하나씩만 돌아도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요즘은 또 본인 클래스나 뭐 아이들 뭐 베이킹 클래스, 뭐 요리 클래스 그런 거 여시는 사람들도 있으시는 것 같고 또 남자분들은 조리 부사관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케이스가 흔하지는 않은데 본인의 그 분야를 아예 그 공예 쪽으로 잡으셔가지고 뭐 카빙이나 초콜릿 공예, 뭐 설탕 공예, 빵 공예 이런 걸로 전문적으로 하셔가지고 그 클래스를 열거나 그렇게 그 본인의 또 전문 분야를 계속 쌓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이제 기능장에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거든요. 본인 직업을 하시면서 뭐 한식, 양식, 보거, 제과, 기능장 등을 도전을 하시면서 본인의 그런 역량치를 더 키우시는 그런 케이스들도 봤습니다. 사실 어느 직업이든 다 통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요리사는 특히 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의욕을 가져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나댄다고 생각할 수 있을 부분도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시면 사실 기회를 쟁취하는 자에게 더 많은 그런 역할들과 그런 할 수 있는 일들이 주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크루도라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보통 생선을 다루는 파트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영역을 맡았다고 해서 생선만 손질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애가 디저트도 만들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만들어? 내가 한번 해봐도 돼? 그러면 여기 옆에서 뭐 오리를 썰고 있으면 그거 안에 뭐 소세지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내가 한번 써봐도 돼? 한번 맛봐도 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기회를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시면 배울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도 똑똑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비스가 5시인데 만약에 제가 실제로 맡았던 일이 컬리플라워를 이렇게 스팀하는 거였는데 컬리플라워를 찌는데 1시간 반이 걸리는데 내가 4시 반이 돼서야 컬리플라워 안 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서비스는 사실 좀 많이 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도 똑똑하게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시게 된다면 레스토랑에서도 인정받는 요리사가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언은 사실 수업을 듣는 것도 다 돈을 내면서 여러분의 비용이 드는 거지만 먹는 것도 배우는 것도 다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맡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젊은 요리사들이 이 체력을 소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 끝나면 또 바에 가서 새벽 뭐 5시, 6시까지 계속 술 마시고 술 마시면서 당연히 일에 대한 피드백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좋지만 이렇게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체력을 그렇게 희생한 대가는 나중에 꼭 치르는 법이니까 체력을 잘 안배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양한 레스토랑에서 다양한 호텔, 다양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알바로 일을 하면 좋은 점이 알바를 하게 되면 사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작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내가 만드는 이 음식만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거든요. 이 주방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인력은 어떻게 배분하는지, 스케줄은 어떻게 짜는지, 이 테이블 구조는 어떤지 그런 부분들도 내가 해야 될 일만 하지 않고 조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경험하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배우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실제로 전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세부 전공도 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궁중음식연구원에서도 1개월 동안 일을 해봤는데 정말 좀 궁중은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도 고3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들이 벌써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아이들보다 훨씬 더 경험과 나이도 많은데도 저 자신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요리를 할 때 내가 늦었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요리 학교를 나와서 정통 코스를 밟아서 요리사로 취직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본인 것을 쌓아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정해진 그런 방식이나 루트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40대부터 시작했던 분들도 보기도 하고, 외국에 나가면 사실 나이에 대한 그런 편견이나 그런 그걸로 인해서 위축되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요. 사실 외국에 나갔을 때도 그런 나이는 조금 있으시지만, 그런 본인이 이제 새로운 길에 들어왔을 때 훨씬 더 눈이 반짝반짝이시고 열정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 시작을 하더라도 늦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